유동화 전략 한번 자세하게 우리 박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6억짜리를) (10억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 고가 감자. 고가 감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 액면가, 이게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4,000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이때 4,000원짜리인데 고가 감자로 가지고 나가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근데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5,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기업은 5,000원 액면가를 다 초과를 하죠.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이 높은 대가로 소각, 고가 감자를 한 경우에는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고가 감자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시가 평가 금액이 액면가보다 초과되는 경우 고가 감자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빨간색을 싹 사라지면, 지워버리면, 세법 개정에 지워버리면 고가 감자를 무조건 하면 과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봐서 이제 세법 개정이 일어나야 될 파트가 여기 파트다 보시면 돼. 빨간색을 지울 수가 있다. 그럼 고가 감자를 하면 뭐가 좋냐는 거죠. 고가 감자를 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원래 6억짜리인데 10억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나갔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죠. 자, 이게 초과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고가 감자를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자, 10억을 배당을 한다. 나 가정할게요. 10억을 배당하면 원래 아버지가 8억을 가져가야 되죠. 자녀가 2억을 가져가야 되죠. 이게 균등 배당이에요. 그럼 여기서 초과 배당을 한다. 아버지는 8억을 포기하고 자녀가 다 줬어요. 10억을 가져갔어요.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내요? 소득세를 내고. 또 얼마를 받은 거예요? 8억을 받았죠. 8억에 대해서 증여세도 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자녀한테 돈을 좀 10억씩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고가 감자를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10억 정도를 아예 주는 거죠. 자녀한테. 주식 일부 20% 중에 한 5%만 팔아요. 5%를 10억에 파는 거예요. 근데 5%를 따져봤더니 2억분이 안 돼요. 원래 2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10억을 받았어요. 고가가 된 거죠. 고가 감자. 그럼 이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냐? 10억은 뭐예요? 아까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제 배당세. 배당세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익금을 가져온 건 다름없는데 증여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금을 많이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고가 감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응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 지분이 뭐 60%고 자녀 지분이 30%, 딸 10%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가다. 근데 이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 기업은 자녀한테 승계를 하려고 해요. 딸은 승계받을 생각도 없고. 그런데 딸 지분이 10%가 있는 게 계속 눈에 거슬려.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딸 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딸 지분을 제거하는데 딸한테 근데 이 평가금이 6억이야. 6억만 주고 제거하자 그러면 딸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왜 오빠만 회사를 다 주고 나는 안 주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때 딸한테다가 6억을 주는 게 아니라 20억 정도 빼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딸한테 20억 정도를 빼주고 이걸 제거를 하면 아들로 승계를 딸은 주주로 빠지고 현금 보상을 적정히 해주고 자산 환분 차원에서 법인돈 가지고 해주고 지분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가 되시면 고급 스킬이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고가 감자를 통해서 왜 이게 세법이 개정돼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지분율 조정도 하고 특정 자녀한테 현금을 많이 빼주기도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뭐냐면 합법적으로 여기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법성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색 한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한 경우 한정한다가 싹 단서가 사라지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고가 감자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채택해서 적용해야 될 기업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들한테 소개해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가 60이고 여기에 친구가 10%예요. 근데 원래는 친구를 10% 주식을 지금 경우수를 컨설팅에 했던 사례 경우수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 주식을 동업자라고 그럴게요. 동업자든 뭐 친구든 동업자예요. 이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요. 10% 지분을. 10% 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10% 지분이 시가로 평가하니까 이게 30억이에요. 30억인데 요걸 친구한테 회사에서 매입해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로 30억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난 한 5억만 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5억만 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5억만 주고 정리를 하면 30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5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본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을 봤죠. 주주들이 이익을 본 거라서 증여세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럼 친구야 이게. 이렇게 가면 증여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컨설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 관계가 특수관계자야만이 증여의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여기서 낮은 금액으로 빼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할 때 대화만 잘하면. 근데 굳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이제 동행가족 협업하는 사람들이 저 강의를 듣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해서 이런 동업자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동업자 지분이 30억이다는 거예요. 대표가 30억은 못 주겠다 그러고 정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저한테 이런 말을 친구인데 왜 증여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박사님 강의할 때 증여세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뭐냐?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균등 감자의 경우 탈퇴 주주와 주식을 반납한 주주와 남아있는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인 경우에가 첫 번째 조건이 증여세가 나오면 두 번째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주주 간 불균등하게 감자를 해야 되고 대부분 다 불균등하게 감자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특수관계자가 성립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소각 지급 금액이 평가 금액과 시가로 줘야 된다. 이게 1, 2, 3이 다 충족됐을 때 증여세가 나온다. 이 중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몇 번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특수관계자 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니까 소득세는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고 소득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증여세 이슈가 있는데 증여세 이슈는 이런 경우에만 나오고 소득세는 무조건 나온다. 차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균등 자본금 감자 시 부당의 계산 부인.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법인에서 이익을 본 걸로 봐서 부당의 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당의 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의 손해로 부당의 계산 부인이 뭐냐? 나의 손해로 법인의 손해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했어요. 자, 법인의 손해로 아까 자녀한테 이익을 분유했다. 이익을 분유했어요. 그래서 분유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를 이제 부인을 하고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걸 보고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나와요. 자, 이게 이제 그럼 불균등 감자도 자녀가 특정 주주한테 준 걸 보고 이익을 분유한 걸로 보고 남아있는 주주에 대해서 안 줬으니까 이익이 서로 분유되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내국 법인이 주주의 조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균등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의 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스터디를 많이 한 세무 전문가들이 꼭 이익 소각, 감자 이야기를 저희가 제안하면 이 이야기를 꼭 들고 나옵니다. 불균등 감자가 부당의 계산 부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대표들한테 조언을 해요. 근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미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국세청에서 답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유상 감자 이익 소각 행위로 인해서
법인에서 부당행 계산 부인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본금 이제 가압자로 인해서 지분율이 올라갔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대표가 50% 정도 갖고 있었어요. 자녀가 20%, 그러면 친구가 30% 갖고 있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친구 주식이 가압자가 되면 이분들이 지분율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제 간주치세 문제가 나와요. 간주치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에 있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법인에서 취득했지만 대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자산이 중에 눈에 보이는 자산들 중에서 움직이는 자산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움직이는 자산이 뭐예요?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2%를 간주시세를 부과해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체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보고 이제 2.2%예요. 지분율이 내가 올라갔다 이거죠. 가압자로 인해서. 그럼 간주치세를 납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금 가압자로 인해서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 이 가압자는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 간주치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니까 제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안 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야기해. 세무 전문가들이 이런 컨설팅을 앞에서 부당행 계산 부인 이야기를 꺼내고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내요? 간주치세가 나온다라고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간주치세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익소가 가압자로 했을 때 아까 차이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영업도구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권 발행을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대표 지분이 80%예요. 자녀 지분이 20%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대표가 상속세가 100억이 나온다고 그래요. 상속세 100억에 대해 상속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험으로 가입하라고 그러죠. 그 보험으로 가입하면 사망 시에 대표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나와요? 100억이 나오죠. 이 100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유상가압자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상가압자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근데 이거는 대표가 사망한 이후에 가압자를 한다고 그래서 상속가압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 지금 대표가 1차적으로 사망을 하면 80% 지분이 어디로 와요? 자녀로 오겠죠. 그 자녀가 받아서 어디다 파는 거예요? 회사의 법인에서 파는 거죠. 양도. 대금을 수취해서 상속세를 국세청에 납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세금이 나와야 돼, 세금. 자녀는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시가가 한 주당 가격이 지금 상속시 상황 때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자녀는 10만 원의 상속을 받아서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빼면 없죠. 그러니까 뭐죠? 과세가액이 없다. 법인 돈 가지고 세금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상속세 낼 수 있다 해서 상속세 제한 마련 측면에서 보험 상품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80% 있고 자녀가 20% 있는 상태에서 이 플랜이 가능할까요? 이 플랜이 지금 설명드린 이 플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되 세금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대표가 주식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대표가 취득가격은 과거에 5,000원에 취득됐고 자녀도 5,000원에 취득됐어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80%가 얼마에 취득되는 거예요? 10만 원 취득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혼재되어 있죠. 5,000원짜리가 20%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80%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혼재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 법인에서 이렇게 팔았을 때 20%짜리를 판 걸로 봅니까? 80%짜리 판 걸로 봅니까? 20%짜리를 판 걸로 봅니다. 자녀는 차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죠. 법인 돈 가지고 올 때 세금이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발생됩니다. 50%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용도로 상속세 제한 마련 용도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대표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 왜? 이게 뭐냐면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해요. 세법에서는. 선입선출이 뭐죠? 내가 먼저 취득한 걸 먼저 빼낸다. 내가 먼저 20%를 5,000원짜리 20% 취득한 걸 팔면 먼저 빠져나간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지금 이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죠. 지금 상당히. 그러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겠죠. 해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제 주권 발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망하기 전에 주권 발행을 해야 돼요. 대표가. 자, 주권을 발행해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주권 1번부터 80번까지가 대표 거. 자녀 거는 81번부터 100번까지가 자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주권이 어떻게 혼자 되어 있겠어요? 받으면 81번부터 100번까지가 원래 갖고 있던 거. 자, 1번부터 80번이 지금 상속받은 거. 구분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팔 때 1번부터 40번을 양도를 한다라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럼 1번부터 40번은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10만원짜리가 된다. 그럼 차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세금 없어요. 지금 이런 구조에서 이걸 안 해놓으면 세금이 다 나온다. 그동안 상속감자라면 세금 안 나오고 그 세원을 가지고 상속세 마련할 수 있다는 건 다 뭐다? 세금 다 나온다. 그래서 이 컨설팅은 디테일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면서 뭐 하면 될까요? 이런 구조에 있는 데들은 주권 발행합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주권 발행을 해야 될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증여특례 지금 사장님이 주식을 100%예요. 100%가 있는데 지금 증여특례 제도를 많이 하죠. 증여특례 제도를 하고 나서 50%가 넘어갔어요. 나중에 사망할 때 남아있는 50%가 넘어왔을 때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권 발행은 이 주권 발행을 하면 또 이런 말이에요. 주권 발행을 안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권 발행. 주권 발행을 하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주권 발행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권 발행은 상법에 보면 모든 기업이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면 주로 중소기업은 주권 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례적으로 주권 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주권 발행을 하면 정상화 시킨 거다. 상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소득세법에 보면 선입선출 규정이 있다. 선입선출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판 걸로 보니까 주권 발행을 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 보면 주권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을 언제 발행하도록 되어 있냐면 회사가 성립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돼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이에요. 근데 의무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수했다 이거예요. 증여라 양수했을 때 그게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상태 해야 된다 했는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분을 넘겼어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창업한 지가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문제 있는 게 치유된 걸로 봐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되고요. 6개월이 안 된 기업은 무효입니다. 그게 회사가 성립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치유된 걸로 봐서 그 행위 자체, 그 뒤에 있는 후속 행위도 다 유효하게 봐주는데 6개월 이전에 창업하고 6개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주권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무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 상호 이런 내용들을 쭉 기재를 할 수 있어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유효하고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회사 성립하고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